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2022년 5월 10일. 오늘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대통령 취임식인 이 5월 10일은 아마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 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2022년 5월 10일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여러 가지 그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집을 파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큰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기존의 현행의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집값에 대해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제 생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5월 10일부터 그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가 된다라고 아마 기존에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게 되면 이제 기본 세율 6에 45% 중에서 20% 중과가 되고, 그다음 세 채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를 중과를 하다 보니까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오늘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이제 기본 세율만 6에서 45% 적용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세율이라는 것은 보유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년 전에 샀다가 1년도 안 돼야 파는 거에 대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2년 이상 된 보유,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들은 기본 세율 6에서 45%를 적용하겠다. 이제 중과를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을 만약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이 1년에 대한 그 기간 동안 집을 웬만하면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유세의 가세 기준일이 되는 날짜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6월 1일까지 집을 팔아야지 내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데, 이 6월 1일이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빨간 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5월 31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존에 이 정책을 이제 발표를 얼마 전에 했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양도 그 소득세의 부분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그다음에 저 보유세 요 부분을 내가 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내는 금액만큼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3억이든 요거를 좀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매물이 좀 급매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까지 기간이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보통 두 달이 많습니다. 또 많은 건 석 달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6월 1일, 특히 5월 31일까지는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집을 뭐 지금 팔아가지고 정말 어떤 특약 조건으로 빨리 3주 안에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이런 물건을 뭐 이렇게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을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에 대한 이런 부담이 6월 1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이런 급매 물건들이 아마 6월 1일 이후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이 미리 좀 문재인 정권
빨리 좀 발표가 되었으면 집을 좀 팔겠다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세금 많이 낼 바야 새로운 매수자한테 가격을 좀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건데, 그게 5월 10일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좀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3주 동안 그래도 빨리 금매를 좀 빨리 처분하겠다, 금매를 해서 빨리 처분하겠다, 이런 조건에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좀 나오는 물건이 있겠지만, 실제 지금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매물을 기대하기는 조금 시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야 되겠고, 그래도 또 그다음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그나마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집을 팔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물건들은 생각만큼, 그 전에 금매만큼 가격이 많이 다운된 물건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배제가 저는 1년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 했다가 분위기를 보고 한번 1년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즉 2024년 5월 9일까지 이렇게 한 번 더 한시적 배제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2024년 4월 달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습니다. 아마 여든 야든 이번 총선에 아마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한시적 배제, 특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을 위한 한시적 배제가 1년은 더 해서 아마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라고 보면, 아마 꽤 많은 물건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조금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또 가격이 좀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다른 주택 처분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이 주택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2년 거주 또는 2년 보유를 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는 제도였는데, 이제 개정된 거는 옛날로 돌아가겠죠. 주택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1주택이 된 주택도 이제 그 1주택이 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다 이제 소급 적용하고 다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물건들을 좀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거주기간, 이런 기산 제도가 좀 폐지가 되면서 매물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과세 받는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서 집을 내놓는 확률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특히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한 군데라도 비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정에 내가 일시적 2주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신규 주택,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이 또 전입을 해야지, 이런 조건이 돼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그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세대원 전원 또 전입하려면 또 기존 세입자 내보내야 되고, 또 1년 안에 또 이래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힘들었고,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힘든 이런 규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더라도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을 팔려고 하는 2주택자들은 비과세를 받으면서 좀 편하게 좀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매물이 좀 많이 좀 증가하면서 공급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면서 공급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그런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만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존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두 가지 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재기산 시점이 요거 이제 제도가 폐지된 부분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이 물건을 내놓는 이런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그런 다주택자들의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그런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가 이제 1년이 아니라 한 2년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분들도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 6월 1일까지는 반드시 좀 팔려고 하시는 매물들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래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1주택자 분들은 2주택자 특히 일시적 2주택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좀 더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집을 두 채를 만들어서 이 두 채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안에 또 팔려고 하면 또 이런 조건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를 좀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아무래도 취득세가 아직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면 되고요. 일단 취득세도 지금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12% 8% 내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중과가 취득세 중과까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집을 살려고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또 수요도 늘어나면서 집을 내놓는 사람 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지역별로 뭐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또 그나마 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또 안 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또 가격이 또 그래 되면 또 더 내려가지고 또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그래도 좀 그 지역에 1등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앞으로 매물을 찾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좀 더 고민을 또 해보는 아무래도 뭐 양도세 중과가 뭐 1년 또는 또 한 2년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좀 천천히 내놓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이 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유심히 잘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와 매도